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무엇라고 얘기했을까요? 좀 발언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 통합은 전문성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어려움을 공감해야 되고 또 정책 재현을 통합위의 정책 재현이라는 얘기죠. 당과 내각에서 관심 있게 봐달라. 자, 과연 이게 김기현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준 건지 아니면 김한길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준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약간 둘 다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원하는 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김기현 체제가 계속 갔겠습니까? 당 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김기현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공천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공천이 김기현 체제를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김한길 지금 위원장을 계속 지켜 세우고 계속 네. 김한길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만든 자료들을 계속 100부씩 다 나눠주고 검토하고 실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건 다음 총선에 대한 포섭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석.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어떤 체제로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체제로 계속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정계 개편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정계 개편이 만약 일어난다고 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지금 친윤 그룹을 중심으로 한 중도까지 통합하고 민주당에서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까지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상황에서 김한길 지금의 통합위원장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까지도 함께 포석을 깔고 양쪽에 다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소위 띄우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도 좀 있는데 대통령이 한 달에 두세 번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얘기를 듣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좀 신빙성이 있을까요? 뭐 실제로 그렇게 해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전혀 이 정책이나 네. 전략 기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게 좀 놀라울 따름이고 지금이라도 뭐 이제 지금부터 시작 이제 중도 외연 확장 전략으로 전환 그래서 이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띄우고 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하는 거 다 당정이 수용을 하고 네. 해서 한번 변화를 시도해 보자. 뭐 거기까지는 저는 시도로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실행이 될런지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뼛속까지 이 변화하지 않는 한은 이런 뭐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나선다고 해서 내년 총선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